안녕하세요. 충남 제안수행부 솔루션 컨설팅팀 엄연준 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대비 특강 부재 과목별 빈출 개념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과목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과목 1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개념을 9개를 추려봤는데요. 기출 160문제 중에 이 개념들이 나온 문제가 10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죠. 그래서 각 개념마다 시작하는 페이지도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UI입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장과 같이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관련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는지를 짚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UI의 정의를 보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접점을 최적화해주는 활동입니다. 종류로는 CLI, GUI, NUI, OUI가 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I를 설계할 때는 이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쉽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 짚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 설계 도구에는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목업,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유스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각 문제 끄트머리에 이제 연도하고 월을 적어 두었습니다. 위에 두 문제는 이제 UI의 종류를 묻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저는 풀 때 정해진 명령 문자열. 정해졌다는 건 정적인 거고 문자열은 텍스트다. 저는 이 키워드를 잡아서 CLI라고 했습니다. 우측에 관련 개념들도 적어 두었으니까요. 혹시 개념을 보시고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내추럴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키워드를 잡아서 NUI로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 문제는 모두 이제 2020년 6월하고 8월에 나왔는데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둘 다 이제 직관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직관성만 나온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설계 원칙 다른 것들도 보고 구분해 주시는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목업이라고 UI 설계 도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선 것들은 그냥 정말 UI 종류, 그리고 설계 원칙이 끝이었는데요. 이제 도구까지도 이제 가게 되어서 목업뿐만 아니라 우측에 이제 적어두었던 다른 설계 도구들의 개념까지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글 문제인데요. UI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사실 이 성질들을 보시면 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이 증가하면 안 되겠죠. 감소시킨다.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해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소리나 색의 사용은 줄이는 것보단 강조하는 게 낫겠죠.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를 세게 한다던가,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을 이용한다던가. 또 신미성을 사용성보다 우선해서 설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당연히 그러겠다 싶은 정도로만 일단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 또한 2020년부터 2022년 이게 비교적 최근 기출들이에요. 존재하는 기출들.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범용 모델링 언어인 UML입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자와 고객 혹은 개발자 상호 간의 직관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UI 설계를 위한 언어라서 일단은 UI 뒤쪽에 배치를 해봤고요. 구성 요소로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사물은 이제 다이어그램 안에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관계는 이제 이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건데요. 관계 종류로는 연관, 집합, 포함, 일반화, 의존, 실체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웬만하면 대부분 영어를 밑에 적어 두었어요. 선지에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글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 두었습니다. 연관 관계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관련된 상태입니다. 화살표 실선으로 연결을 하고요. 양방향으로 연관돼 있다 할 때는 이 화살표를 생략하는 그냥 일자만 합니다. 집합관계는 이제 세 개 종류의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있듯이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객체가 구성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쪽으로 화살표가 존재하고요. 큰 쪽에 이제 속이 빈 마른 모드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 관계는 이 집합 관계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색깔이라는 큰 개념과 빨강, 노랑, 파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 포함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채워진 마름모를 사용한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화 관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를 이제 표현하는 관계입니다. 동물 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듯이 일반적인 개념 동물을 부모, 상위에 속한다고 말을 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에 속한다 해서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인 쪽에서 일반적인 쪽으로 이렇게 속이 빈 화살표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의존 관계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영향을 주는 쪽이 받는 쪽으로 점선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체화 관계인데요. 비행기하고 새는 실제로 날 수가 있죠. 그런 공통적인 기능들을 이제 그룹화하는 관계입니다. 사물에서 그 공통적인 기능 쪽으로 속이 빈 점선 이제 화살표를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다이어그램은 이 사물과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크게 이제 정적 모델링에 사용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 하고요. 동적 모델링에 사용되는 행위적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에는 이제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배치, 복합체 구조, 패키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단독으로 몇 번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만큼은 기본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적 다이어그램에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제 순차, 커뮤니케이션, 상태, 활동, 상호작용, 개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다이어그램의 경우 이제 구성 요소엔 뭐가 있는지, 관계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기본서 한 번씩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따로 보면요. 뭐 UML 다이어그램의 정의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22년 3월에 나왔고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여기도 영어로 나왔죠. 아닌 거 선택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스테레오타입 객체, 이거는 사실 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이 겹 화살표 사용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밑에도, 맨 밑에 문제도 설명 중 틀린 거.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이제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이렇게 화살표만 주어진, 물론 차의 종류는 버스, 트럭, 택시가 있다. 이걸로 그냥 생각해서, 아, 이거 이런 관계겠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살표가 비어있네? 그걸로 생각을 하셔서 저 일반화다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얘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만 아시면 쉽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비교적 무난한 문제입니다. 이쪽이 살짝 문제인데요. 위에 세 문제는 그냥 이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 구조적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두 문제 모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주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는 게 있고요. 또는 이렇게 설명을 3개를 주고 나서 요소 중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라는 묻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적 다이어그램은요. 여기 마찬가지로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 정도의 종류를 물어보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이제 우선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출 문제에서. 밑에는 또 순차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제 한국어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성 항목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여기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21년 그리고 22년 여기에 비해서는 시퀀스 순차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유스 케이스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과목이라던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캡슐화한 하나의 모듈입니다. 클래스는 이런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이고요. 인스턴스는 이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요소들 중에 객체, 클래스, 인스턴스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고요. 속성, 메서드, 메시지는 얘네는 이거지 매칭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객체 지향 기법인데요. 이제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추상화, 정보은닉, 관계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캡슐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캡슐화와 관련해서 정보은닉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단일 책임, 개방 폐쇄, 뭐 리스코프 치환, 인터페이스 분리, 뭐 의존관계 역전이 있는데요. 앞글자를 따서 솔리드라고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약자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진짜 다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이제 뭐 단일 책임,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단어니까요. 그냥 이런 설명 보고 원칙 이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신가요? 제가 말이 좀 괜찮을까요? 네. 뒤에 보면 이제 객체 지향 요소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여기 위에 5개 중에 3개가 클래스에 대한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인스턴스와 객체 이것도 구분을 잘 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밑에는 기본적으로 객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보고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이제 객체 지향 기법 중에 캡슐화하고 상속성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위에 이제 뭐 7번, 3번, 12번 이게 다 캡슐화에 대한 그냥 개념 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한글 가로 영어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고요.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다. 보통 상속이죠. 이거는 그냥 이제 밑에 문제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성, 캡슐화 이렇게 묶여서 많이 나옵니다. 캡슐화 정도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정보 은닉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여기 중간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캡슐화하고 정보 은닉이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제 오류로 둘 다 이제 정답 처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무조건 정보 은닉과 관련됐다, 그럼 캡슐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문제가 일단은 기출에선 찾아본 게 다고요. 그래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정도로 다양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만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게 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약자가 팍 나와요. 근데 사실 뭐 인터페이스나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 리스코프 치원 원칙은 이렇게 딱딱 연결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잘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